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좀 늦었죠. 제가 아버지와 함께 로드트립 그랜드서클을 또 한번 뛰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좀 녹록치 않고 또 해프닝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마음 졸이는 해프닝,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역시 S를 왜 좋아하는지. 자, 시작하기 앞서 최고급 젖소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쵸,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참 기술력이 참 좋은데 이 수율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술 개발도, 원천 기술 개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수율을 뽑는 것도 그게 최종 단계에서 정말 명운을 결정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현재로서 아직은 배터리를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남겨주신 의견이 진짜 정확하고 또 의의 갈건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계속 이렇게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위터에서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1000만 셀, 4680을 1000만 셀을 넘었고, 언론이나 뭐 트위터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이게 한 모델 Y 한 12,000대 분량 정도를 생산해서, 그냥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진짜 이건 프로듀스 된 거고, 한 몇 개월 전에 보면은 테슬라가 주당 1000대 정도치를 계속 뽑아내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요 정도는 내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양산이라는 게 다시 한번 참 쉽지 않다라는 점. 뭐 예를 들면은 양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케미스트리, 그리고 입자의 크기라든지 퀄리티, 그걸 대량으로 균일하게, 심지어 제가 박사학원 때 보면 옆에 랩은 그 폴리머 섞는 거를 균일하게 유니폼하게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하는 것도 연구를 엄청 하더라고요. 난 저걸 어디다 쓰나, 그냥 흔들어서 논문 쓴 걸 끝나는데 그게 단순 흔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퍼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여러 뉴스들 좀 들어보면, 근데 이미 제가 논문에서 많이 보지만, 검사, 배터리 셀을 검사하는 거 논문들 보면 전자현미경도 쓰고 샘도 쓰고 템도 쓰죠. 투과 전자현미경도 쓰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그렇게 하면 속속들이 다 알지만,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 일렉트리컬 프로퍼티도 있을 테고, 전류를 흘려서 뭐 사이클 라이프도 있지만, 실제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까본 다음에 전자현미경 뭐 템을 찍는다든지 다각도로 보면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만, 모든 셀을 다 그렇게 깔 수는 없죠. 쉽지 않지. 그렇죠? 그래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하는데, 한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정확하게 검사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엄청 어렵죠. 불가능한 얘기라고 들리는데, 근데 검사를 안 하고 내보내기도 참. 그래서 옛날에는 샘플링, 그지? 샘플링을 했는데 주로, 요즘은 저도 그쪽 파트는 제가 아직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만, 학계에서는 쉽게 이렇게 시간만 들이면 다 그거와 관련된 거죠. 돈 쓰고 시간만 들이면 정확히 다 알 수는 있죠. 그치. 근데 양산에서 그걸 써먹을 수는 없죠. 그치. 양산에서 채택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매우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커스트 다운하고 빠른 시일 안에 그걸 체크를 하는 게. 근데 테슬라가 현재 나오는 양이 이제 거의 궤도에 오르는 것 같은데, 4680 잡았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수율을 못 잡고 저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두 가지겠죠. 수율을 잡았어도 많이 이 정도 수준. 모델 Y 뭐 주당 한 1000대? 1000대 좀 넘게 수준? 계속 좋아지니까요. 이런 거는 회사들이 다 비밀로 하기 때문에. 입을 싹 다 막죠. 싹 맞지. 알면 큰일 나죠. 진짜 난리 나죠. 진짜 난리가 나죠. 우리들이 예측을 해보잖아. 근데 저 정도 하면은 지금 수율을 그래도 꽤 잡았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 레벨에서는 잡은 거죠. 근데 그치.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지금 1000만 셀, 지금까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1000만 개의 셀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낸 건데, 요 기간 안에. 1000만 개가 또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적은 것도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억 개, 10억 개. 왜냐면은 알아. 그 어느 레벨을 지금 원하는지는 아는데, 그렇지만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1000만 개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때 사람들은 사이버 트럭도 양산해야 되고 세미 트럭도 양산해야 되고 어쨌든 4680이 아직도 완벽하게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익어야 될 것 같아. 많이 만들었는데 수율이 떨어졌지만 그걸 갖다 쓴 건지 아니면 요 정도 레벨에서 수율을 최대한 끌어내서 계속 안정적으로 돌리는 건지는 뭐 회사만 알겠지만 그렇지. 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3달, 4달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사실인 것 같아. 예. 아, 근데 그러니까 차차 근데 진보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지. 계속 왔는데 아직도 좀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아,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레벨이면은 옛날에 한국의 LG화학이 오창 공장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은 뽑는 거예요. 멀티 그렇지, 기가와트 하는. 근데 물론 근데 지금 워낙 높아서 이 아, 그쵸. 목표치가 너무 높아. 예. 그러니까 양산이라는 게 쉽진 않지만 차근차근 진보하고 있고 이제 오창 공장도 뉴스 보니까 막 증설한다 그러는데 그 전에는 뭐 수율이 높다고는 했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4, 5기가와트 정도였어요.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해봐요. 다시 한번 같은 얘기예요. 전에 제가 AI랑 접목돼서 얘네들은 그런 검사 장비까지도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뭔가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학계에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역시 화학은 참 이게 경험 베이스가 크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건 나도 동의해. 진짜. 네. 그러니까 많이 해보는 게 우리나라도 그 세 회사가 아주 부지런히 이거를 돌려갖고 많은 어떤 데이터를 구축해갖고 이 양산에서는 좀 더 앞서갔으면 좋겠네. 예. 근데 여기 최고 젖손님께서 알려주셨듯이 LG화학도 그렇게 뛰어난 LG화학도 유럽 공장 돌리는데 수율이 몇 년이 걸렸어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냥 그러니까 냉엄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2025년에 과연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레거시 업체들이 과연 전기차를 많이 만들 수 있을지 전 계속 회의적이었어요. 애시당초 옛날부터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전기차를 제대로 하려면은 배터리부터 만들어라. 그럼 배터리를 어디서 구해 갖고 올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협상 카드로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걸 또 부탁을 하지. 그냥 난 받아서만 써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내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전기차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가장 핵심 부품이 배터리야. 근데 배터리는 그냥 사다 쓴다. 이게 좀 그렇긴 하지.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엔진 기술을 다 갖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하잖아요. 그렇지. 맞는 얘기. 네, 그렇지. 네. 그런 의미로 전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근데 들어주더라고요. 지금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를 제외한 회사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배터리 하려고 하는 회사 못 봤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보죠. 하여튼 그게 정말 명운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에 있어서도 쉬운 면은 아니다. 근데 이미 학계에는 대부분 좋은 검사하는 그 포메이션도 있고 근데 다 있는데 그거를 양산이라든지 그걸 빨리빨리 하기가 그걸 이제 단축시켜서 하는 거는 또 딴 연구라서. 그 얘기 계속 들어보면 진짜 학교의 연구와 진짜 공장에서 양산하는 거하고는 참 거리가 참 너무 먼해. 학교 연구가 따로 있고 국책연구소 연구가 따로 있고 기업형 연구가 그래서 다 세 개가 그렇게 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다 다르지. 예, 다음으로는 이제 데스밸리를 갔다가 제가 너무 방심을 해가지고 항상 충전을 더 했는데 저번에 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했지만 역시 사람은 항상 방심하게 되는. 그래서 무슨 문제였냐면은 데스밸리라는 내셔널파크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데스밸리입니다. 진짜 죽음의 계곡. 거기서 차가 슬 뻔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그 와중에 살짝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똥줄이 타서 뭐 유튜브 각이고 나발이고 영상 녹화하는 그런 건 없었는데 너무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제가 unable to drive까지 운전할 수 없는 메시지까지 그러니까요. 너무 무리했어. 그렇죠. 너무 무리했어요. 아까 거기서도 이제 보는 미쳤었지. 그쵸? 미쳤죠? 제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하튼 거기서 차가 진짜 스탑할 뻔했습니다. 일단 아버지 기분은 어땠나요?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경험이지. 그러니까 나도 내가 뭘 착각했었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확인했는데 이게 남은 그 이제 마일 그거를 달릴 수 있는 마일을 확인했는데 이 미국의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 하나의 뷰포인트에서 다음 뷰포인트로 가는 게 이게 보통 한 뭐 15마일, 20마일은 무조건 넘어가니까 결국 어디를 한번 갔다 오면 그게 그냥 50km인데 우리 키로수로 그러면 한 두 개, 세 개 보다 보면 그냥 100km는 후딱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겨놓고 우리가 데스밸리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그래도 뭐 10% 정도는 남을 거야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게 큰 계산 착오였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이러면 또 이제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내연기관도 기름 꽉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치. 근데 물론 안에 그러니까 엄청 비싸지만 휘발유 그러니까 주유소가 데스밸리 안에 있죠. 왜냐면 레인저들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전기차가 잘 보급이 되면 그 안에 만들겠죠. 그렇지. 근데 워낙 미국 땅이 광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더 넣었는데 조금 더 앉아 있는데 참 제가 착오로 0을 받습니다. 0%인 상태로 달렸는데 얼마나 더 가더라고요. 심지어 산을 넘었죠. 0%인 상태에서. 0%로 산을 넘었어. 근데 별로 권장드리지 않지. 하면 어때요? 진짜 나도 다시 말자. 첫날 데스밸리에 들어와갖고. 데스밸리에서 내가 진짜 너무 방심했어요. 얘 믿고. 근데 사실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도 진짜 입이 바싹바싹 마르더라고요. 이 데스밸리 진짜 아무도 없는 휴대폰도 안 터지는 정말 만일에 정말 오르다가 나는 쓸까봐 엄청 가슴을 졸였는데 진짜 섰으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대처해 나갈까. 그 다음에 오는 차를 근데 그때 휴대폰도 안 터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야. 만약 진짜 섰으면 그러면 뒤치하다가 우리가 이 상황이 이러니까 가서 좀 어떻게 좀 도움을 요청해달라 뭐 그런 길밖에 없었던 거지. 진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될 뻔했지. 유튜브 각이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슈퍼차저까지 갔습니다. 그 0%인 상태. 근데 이제 3만 넘으면 내리막이니까. 지금 0에서 얼마나 가고 있는 거야 얘가? 0에서 지금 한 10마일 넘게 가고 있죠 지금. 근데 앞으로도 6마일은 더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저희가 아까 적정이 30마일이 아니라 그냥 마음 비우고 수고했어. 먹을 거 너도 내려 수고했어요. 놀자 신나게 놀자. 아우 오늘 저녁은 그냥 컵라면에 수고했어? 제대로 꽂은 거야? 아닌데? 제대로 꽂은 거야? 뒤에 찬물 있어. 꺼내서 먹고 정신 차려. 다 정신이 혼미해졌어. 아이스박스에 그 얼음물.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산을 넘는데 Unable to Drive를 보면서 산 넘기 전에 뒤로 가는 거 아닌가. 진짜 이미 많은 비온이라든지 유명 유튜버들 아니면은 이제 주행거리 측정하시는 분들이 0%인 상황에서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지만 배터리 데미지가 갈 수도 있고 얼마큼 갈지 장담을 못하기 개런티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저 같은 일은 하지 마시고요. 넉넉히 어쩔 수 없이 하신다면 18마일 이상을 갔지. 갔죠. 많이 갔죠. 근데 대부분 이제 얘기한 게 평지 기준으로 20마일. 근데 이거는 배터리 팩 상태라든지 배터리 그 양. 왜냐면 모델별로 당연히 배터리 사이즈가 다르고 연식별로 조금씩 넣는 것도 달라서 뭐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포드 마기 같은 경우는 한번 5마일에서 7마일. 뭐 2020년형 모델 Y 퍼포먼스는 10에서 12마일. 근데 2021년 모델 3 롱레인지는 22마일을 가는 혹은 좀 더 가는.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도 다르죠. 최적 속도. 너무 과속하면 당연히 전기차는 기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시내 주행에 전비가 더 좋고 고속에서 안 좋으니까 적정 수준으로 최대한. 그래서 저도 속도를 줄였죠. 네. 에어컨도 끄고. 제가 미쳤죠. 이번 건 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막판에 심지어 그 와중에 FSD 베타를 키고 왔죠. 제가 뭐 예,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다 와서는 FSD 베타도 이제 끄고 제가 직접 이제 겁나서 하는데 야, 엑셀레이션을 밟는데 차가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그 진짜 정말 최후 통첩의 사인을 2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사인을 2번 주더라고요. 빵 됐으니까 큰일 났다 주고 아이 나 운전 이제 못한다라고도 또 그러다가 던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리막길에서 왔는데 내리막길을 가면서는 우리가 정말 충전이 되는 거라를 실감했지. 네, 그러니까 충전이 되니까 unable to drive가 없어지더라고요. 와, 내리막에서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리막에서 쭉 가다가 근데 정말 예, 일단 평지 기준으로 뭐 up to 20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한 30km 이상을 갈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믿지 마시라. 왜냐면 절대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0%를 0%로 생각하십시오. 예, 근데 평균적으로 3.5kWh에서 한 2, 3kWh는 버퍼로 더 갖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긴 해요. 예. 예, 완전 오지에 미국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업로드가 좀 이름도 데스밸리 안에서 그쵸 정말 데스밸리인데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예, 이래서 스타링크가 의미가 있는데 예, 참 짐을 줄이느라 예, 참 여전히 예, 이게 심지어 호텔에서도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죠. 그렇지. 네가 지금 3일째 못 올린 거가 계속 지금 우리가 그랜드 서클을 이제 돌고 있고 좀 전에는 이제 모니먼트 밸리를 돌고 이제 좀 여기 와 있는데 진짜 인터넷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의 고급 호텔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좀 나는 오늘 이거 어떻게 또 올릴지 나 잘 모르겠어. 해보죠 뭐.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는 예, 데스밸리 거쳐서 제가 완전히 똥줄 타는 바람에 지쳐가지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0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정말로 비록 내리막이었지만 상황을 보니까 한 20마일은 네, 갈 수는 있지만 이걸 너무 과신하지는 마십시오. 빵 된 게 이게 오르막이야. 오르막에서 빵이 됐죠. 예, 오르막에서 빵이 나는 됐죠. 못 넘을 줄 알았어. 그 꼭대기가 너무 멀더라고. 예, 그래서 빵이 돼도 갈 수 있는 거를 제가 몸소 직접 체감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정말 이래서 제가 모델 S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인데 모델 S랑 X 소식이 또 있는데 이제 재고 처리 또 이제 인벤토리 밀어내라고 분기말 이제 푸시죠. 테슬라 푸시. 특유의 얘들이 이제 한 $8,000 어떤 모델에 있어서는 1,00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3년은 슈퍼차저 공짜에. 근데 그래서 제가 X를 계속 마음이 염두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 그리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 뭐 그랜드 캐년도 보고 정말 좋은 곳을 많이 가는데 주행거리가 물론 테슬라 슈퍼차저도 참 편하죠. 그렇지. 이거는 모든 전기차 통틀어서 이게 진짜 얘밖에 그 테슬라밖에 못 봤잖아 이렇게 그치. 뛰는 걸. 그리고 너 오늘 모니먼트 밸리 가서 내가 참 큰 적을 받았는데 모니먼트 밸리를 제대로 보려면 들어가서 이제 비포장 도로를 한 3, 40km를 도는 거야. 30km 이상을 돌잖아. 그렇죠. 네.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이게 돌고 있는 차 중에 제일 비싼 차가 네 차다. 그쵸. 예. 물론 근데 저는 차를 그렇게까지 애지중지하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건데 뭐 물론 사람마다 취향은 달라요. 그치.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고 차를 되게 좋아하면 더 애지중지할 수 있는데 나는 차를 도구로 생각을 하니까 그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투어 가이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위험하게 아직 애도 있으니까 근데 시원하게 에어컨 근데 모델 S로 또 오프로드를 뛴 거죠. 오프로드를 뛰면서 내가 놀랬던 거는 네가 그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계속 그 이제 길이 험해서 이제 밑에가 달 것 같으면은 올리죠. 서스펜션을 올리고 가고 또 다시 내리고 올리고 이걸 하는 걸 보면서 야 S가 참 대단하긴 하다. 근데 X도 에어 썼어요. 그렇긴 한데 주행거리가 짧죠. S보다. 예, 이래서 제가 다시 한번 X의 장점도 있고 탁 트인 맛, 참 짐도 많이 싣고 좋긴 한데 참 주행거리에 특히 미국에서는 이거를 좀 이 포기하기가 그래서 S가 최강
로드카다, 로드트립카라는 거에 있어서 전기차에 있어서 이번에 모뉴멘트 밸리 속까지 들어오고 데스밸리에서 0을 찍어도 어쨌든 볼 거 다 보고 정말 5만 포인트를 다 가고 결국엔 슈퍼차저에 아주 들어와서 내가 아주 기특하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안 죽고 달려줘서. 정말 편하게 FS 베타로 충전까지 조금 좀 제가 너무 방심한 그래서 뭐 아직 전기차가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테슬라니까 이 정도 돌아다니는 거지 다른 회사면 뭐 끝났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내가 이제 너와 같이 계속 이제 이 로드트립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 지금 FSD라는 것이 진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옆에서 정말 생생하게 느끼지. 그치? 그렇죠? 그리고 하루 종일 운전하면 정말 한두 번 실수를 하는데 얘가 한두 번, 뭐 두 번, 세 번? 그 정도인데 근데 네가 항상 주장하듯이 아주 완벽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거 한 것도 아니야. 거의 다 해줘. 다 해주는데 그 한두 번 약간 미스하는 거 그거만 근데 그 정도도 정말 잘하는 거. 그래서 S의 장점을 이번 로드트립을 하면서 진짜 제대로 느끼고 있고 아버지께서도 또 몸소 저만 혼자 너무 좋은 걸 보는 것 같아서 꼭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또 테슬라의 장점도 같이 오랜 기간 느끼게 돼서 좋은 여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